미선 씨, 오미선. 태풍에 목이 찢어질 듯한 외침이 불길에 휩싸인 창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고 문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풍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태풍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오미선. 사건은 그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태풍 상사가 간신히 확보한 수수용 장갑 물량이 보관된 창고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였어요. 미선은 납품 전 최종 검수를 위해 창고에 들어갔다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창고 내부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했지만 태풍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수수용 장갑 멀쩡한 창고에서 불이 난다고? 이거 방화 아니야? 왕남모가 소방관들에게 따져 물었지만 소방관들은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그 창고는 불과 일주일 전에 전기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했어요. 멀쩡한 배선에서 갑자기 불이 날 리가 없었죠. 태풍은 연기로 가득 찬 창고 안을 더듬어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선아, 어디 있어? 대답해. 사장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풍은 그 소리를 따라 창고 안쪽으로 달려갔어요. 쓰러진 선반 뒤에서 미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어요. 미선아. 태풍이 미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태풍을 알아봤어요. 사장님. 물량이. 수수용 장갑이. 그딴 거 됐어. 지금 중요한 건 너야. 태풍은 미선을 업고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져서 천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태풍의 등에 업힌 미선은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회사 물량보다 사업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람은 대체. 으악. 태풍의 발목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그대로 미선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불길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풍은 미선을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미선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때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으로 진입하며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태풍과 미선은 간신히 창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미선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목이 상한 정도였어요. 태풍도 화상과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사장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량이 다 탔어요. 수술용 장갑 전부요. 태풍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간신히 확보한 물량이 미국 본사와의 직거래로 어렵게 들여온 그 수술용 장갑이 전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납품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풍은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살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조달청 계약은 다시 구하면 돼. 방법은 있어. 태풍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같은 물량을 다시 확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풍 상사 사무실로 돌아온 태풍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명관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명관 이사님? 조달청에서 연락 왔는데요. 납품일을 앞당긴대요. 일주일이 아니라 사흘 안에 납품하래요. 뭐라고요? 태풍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흘이라니. 그것도 물량이 다 타버린 상황에서요. 차선택이 전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조달청 담당자분이 직접 통화하고 싶다는데요. 태풍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달청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태풍 대표님? 김주영 주무관입니다. 아니, 납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주무관님, 창고 화재는 저희도 예상 못한 사고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요? 이미 병원에서는 수술용 장갑 재고가 바닥났다고 난리예요. 하루라도 빨리 납품해야 한다고요. 못하시겠으면 계약 파기하고 다른 업체 찾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풍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누군가 조달청에도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배송 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 안에 물량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차선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들한테 다 연락해봤는데 수수용 장갑 물량 있는 곳이 없대요. 다들 품귀 현상이라고. 그때 구명관이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오늘 사무실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이사님 책상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정리 다 해놨었는데 이사님 여기 혹시 만지신 적 있으세요? 태풍이 구명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안을 보니 정말 누군가 뒤진 것 같았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중요한 거래처 명단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차선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풍은 이를 악물었어요. 창고 화재, 조달청 압박, 그리고 사무실 침입.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표박호. 태풍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왕남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태풍아, 큰일 났어. 또 뭔데? 표상선에서 조달청에 긴급 물량 납품한대. 그것도 우리가 계약한 가격보다 20% 싸게.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표박호가 태풍 상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마지막 수를 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표상선 사무실에서는 표박호와 표현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완벽했어요. 창고 화재로 물량 날렸고 조달청도 압박하고 심지어 거래처 정보까지 빼냈으니까요. 표현준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표박호가 시가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강태풍은 끝이야. 물량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긴급 물량 납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넘어와. 근데 아버지, 혹시 강태풍이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떡해요? 다른 방법? 뭐가 있겠어? 수수용 장갑 물량은 이미 우리가 전부 선점했어.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심지어 동남아까지 다 연락 돌렸다고. 이제 강태풍이 갈 곳은 없어. 표현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새끼 무너지는 꼴 보겠네요. 국민학교 때부터 지겹게 봐온 얼굴인데 이제 좀 시원하겠어요. 하지만 표박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현준아, 방심하지 마. 강진영의 아들이야. 마지막까지 뭘 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편 태풍 상사 사무실에서는 태풍이 홀로 남아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이었어요. 태풍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태풍이 머리를 감싸 쥐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미선아, 넌 왜 안 쉬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선이 태풍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선아, 미안해. 왜요? 다 내가 부족해서야. 아버지였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너무 방심했어. 표박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장님. 미선이 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저렇게 비열하게 나올 줄. 그리고 미선이 태풍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불길 속에서 목숨 걸고 구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태풍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선아,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를, 너희들을 지키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로 그때 태풍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태풍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풍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메디컬 서플라이 코퍼레이션 아시아 지사 데이빗 리입니다. 태풍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본사 담당자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갑작스럽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재고를 확인했는데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사흘 안에 배송 가능합니다. 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저희 창고가 불에 탔다는 건 아실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특별히 결정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중요하니까 태풍 상사를 지원하기로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다음 계약부터는 독점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표상선 같은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말아주세요. 태풍은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표바코가 데이빗 리에게 압력을 넣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였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다 보니 데이빗 리가 의심을 품게 된 거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태풍은 미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선도 태풍을 꽉 안았어요.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겼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 알았어요. 왜 수수용 장갑 물량이 딸린다는지 알았다고요. 모두가 태풍을 바라봤습니다. 표바코가 국내 물량을 전부 선점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미국 본사요. 본사에서 직접 긴급 물량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차선택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구명관도 손뼉을 쳤어요. 그럼 우리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낼 거예요. 강태풍이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요. 태풍의 외침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은 태풍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확실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태풍은 아직 몰랐습니다. 표바코의 진짜 계획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